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가 연일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에 대해서 정재현 멘토님의 얘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은 조금 밀려 내려왔죠.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1981.77포인트, 약 0.63%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소폭의 매도 우위를 좀 보였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상 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권역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추세대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폭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어디까지 나왔었고요.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금일 오전 쪽부터 골드만삭스 쪽에서 한국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좀 하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선물에서 좀 대량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더 이상 빠질 그런 부분들, 크게 빠질 자리대는 남아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신용 잔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는 가급적 좀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별의 이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마다 정별 종목군들이 한두 종목씩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 쪽 섹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SKC라든가 S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철강 쪽 섹터를 보게 되면 세아베스트리나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정별권역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에는 업종별 위주로 모두 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이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정별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리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결국은 이 연이은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를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신용이나 미술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코스닥은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견디시다가 결국은 올라오는 구간에서 다 털어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작은 수익과 그 다음에 본전 정도의 어떤 부분에서 자꾸 털어내는 그런 습성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습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가는 쪽에 있습니다. 가는 쪽에 있는데 지금 쉽게 가지를 못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나가는 거고, 지치시니까 결국은 작은 수익에 자꾸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가는 시장에서는 올라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립니다. 좋은 종목 쥐고 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심지어도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조금 짚어가자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에 있습니다. 일단 524포인트가 계속 저점대라는 거 확인하고 있는 자리대니까요. 524포인트 부근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하셔도 되는 관점이고, 체리 피킹 하듯이 모아가셔도 되는 관점입니다. 이 524포인트를 찍고 여기서 계속 흐름을 주고 있죠.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553포인트까지의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좋은 종목군은 꼭 쥐고 가시는 전략, 나쁜 종목군은 교체 매매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는 전략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화번호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려서 좋은 종목군으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스테인레스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 생산성과 품질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고 동사는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차이나 아우라요. 차이나 하우란이요? 예, 예.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18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은 50%. 예, 한 번에 다 그냥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예. ICT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아, 그러세요? 예. 왜 매수하셨어요, 혹시? 그거, 정재훈 멘토님이 그거, 네. 추천해갖고 그거 네. 매수했는데. 예, 그래서 매수하셨어요? 예, 올해 지금 엄청 올해 애만 먹고 뭐. 그러게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뭐. 그러네. 네. 자, 일단 중국 관련 주식들이 나름대로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난 4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속 좋지가 않았었는데 1분기 때 바로 돌아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온 부분들이 증설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신규 이제 가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결국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분기 때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동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구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2,18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예.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 상단권역이 한 2,350원 정도니까 예. 그 정도까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 1,800원 부근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1,800원짜리 때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권역 2,350원짜리 때가 일단 저항짜리 때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이거 보유했고 또 네. 손해가 많이 가는데 지금 팔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야 되겠죠? 예. 예, 그때 이 막상막하 투매시에서 봤을 때 예. 손절 가격을 1,900원짜리 때 잡아드렸다 1,800원 조금 하향 조정을 했어요. 좀 여유있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종목마다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좀 여유있게 좀 잡아드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리죠?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1,800원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겠네. 그렇죠.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홀딩스. 아, 일진홀딩스. 네, 매수가는요? 6,550원이요. 아, 6,550원. 수익이 나셨다, 그죠? 근데 산 지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아, 일진홀딩스 2달 정도 됐어요. 네, 저번에 한번, 2%로 상담을 받았는데, 7,000원까지 박스권이라고 했는데, 제가 팔지를 못했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렸죠.
아니요. 정재훈 멘토님 정재훈 하셨습니까? 멘토님. 일진홀딩스는 일진 그룹주들이 지금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사의 그 자회사들이, 지금 나쁜 자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의료기기 분야 쪽에서도 이 일진홀딩스의 자회사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일진홀딩스를 제가 추천을 드린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 한번. 예전에 한번 했을 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드렸었죠. 네. 그죠? 그 가격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800원대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거기서 지금, 또 뭐 하락을 좀 겪었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고점대 영역을 자꾸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은 7,000원대가 저항대는 맞아요. 여기서 자꾸 밀리고는 있는데, 자, 이 밀리는 자리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강한 중심선이라고 볼 수 있는 22평하고 거의 이제, 맞닥뜨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기간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만 응집이 된다면 8,000원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7,000원 이상에서 반을 차익 실현하시고 8,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앞전에 또 제가 문자로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 예. 링네트. 예? 링네트. 링네트요? 네네. 예. 그거 팔고 SNS로 갈아탔어요.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 오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감사하죠. 예.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콜마를 매수하셨네요. 4만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디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6,000원 정도가 이탈을 된다라면 일단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좀 챙겨주는 전략 최근 지금 가격대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약 43,0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전량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프라인데요. 1,500원에 비중 30%라고 4218님 남겨주셨네요. 자,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에 지금 동사가 최근 들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라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건전하게 조정 들어왔고 중심 이평선을 타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프라의 어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더라도 다시금 재리바운딩 가격대에 와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여기까지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밀렸던 자리대가 있죠. 여기가 11,200원대인데 1차 목표가 여기까지 좀 두시고 그 나머지 물량은 조금 중기적으로 즉 반 정도는 11,200원 정도 그리고 반은 12,900원 정도로 잡아가시면 적당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하셨네요. 177,500원에 비중이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컴투스나 게임빌은 잘 움직이고 있죠. 근데 NC소프트는 움직이기가 조금 힘듭니다. 모바일 게임과 아닌 거 이 부분의 차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여전히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들 남아 있었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19만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적으로 좀 잡아보게 된다면 한 16만 5천원짜리대가 리스크 관리짜리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셀바이오텍 43,800원에 비중 10%라고 5147님 남겨주셨습니다. 셀바이오텍이 프로비타민 유산균, 프로유산균 쪽으로 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늘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올라가는 자리대에선 조정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올라오다가도 이 잘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22평과 첫 번째 좋아하는 구간에서 잘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역시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측으로 매매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봉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격을 심하게 좁히려 들어오게 되면 37,000원대까지 또 이격을 좁히려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마주친 구간은 두 번째 또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보면 강한 지금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들고는 가시되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되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1차 리스크 관리가 지금 4만 여기 참 애매하네요. 그죠? 49,000원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49,000원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대인 38,000 한 500원 정도에서 재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바이텍 여전히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는 것, 그 이격을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점대라는 인식 때문에 얼마 못 올라오는, 즉 수익 구간에서 조금만 수익 구간으로 변한데도 파시게 돼요. 그러면 굳이 이런 종목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들어가실 필요 없겠죠.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TC바이오를 매수하셨어요. 14,100원의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약간의 수익권역인데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17,600원의 비중 20%라고 4094님 남겨주셨습니다. 야, 다음 제가 분명하게 다음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가격대는 조금 더 위험한 가격대를 사셨다, 그죠? 제가 분명하게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예요. 116,000원대까지는 오지만 거기서 그 이상에서는 차익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제가 월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대박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 익절가를 높여가시는 전략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 덜렁덜렁 잡아가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추격 매수란 얘기죠. 추격 매수는 이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위험한 매매입니다. 추격 매수는 결국은 수익은 짧게 봐야 되고 손실은 크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104,000원대까지도 지금 105,000원대 여기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의 어떤 속도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도 횡보 자리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들 수 있는 자리대는 아닙니다. 횡보 자리대가 나올 것 같은데 횡보가 어느 정도 나와야 앞전 매물대를 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항대에 부딪혔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매물대가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기간 조정의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저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빠져나와서 재매수 구간을 잡으셔야 되는 시점이고, 아니면 아예 종목을 안 보셔도, 즉 다음은 안 보셔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 관련 쪽이 지금 최근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수요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어떤-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CC요. KCC요. 네, 64만 8천 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64만 8천 원이요? 네, 네, 20%요. 네. 일단 64만 8천 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네. 상당히 좀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비중이 20%신데,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네, 조정을 이 종목이 많이 받는다 50만원대 초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중기적으로 보셨나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저 12월 달까지 가지고 가려고. 12월 달까지요? 살았는데, 네. 12월 달까지 가져가도 이제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상당히 비싸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 하나의 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갭을 금일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리대가 일단 중요해집니다. 그 자리대 약 59만원 정도 자리대거든요. 네. 만약에 59만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많이 빠지면 52만원 자리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이 자리대가 또 하나의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4만원 정도에서 59만원 정도면 약 한 10%의 정도의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감내를 하고 52만원대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면 이 자리대까지 기다렸다가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59만원짜리대가 이탈됐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약 54만원권역부터 52만원권역까지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정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상승의 폭이 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기간적인 조정이 됐든 가격적인 조정이 됐든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예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반등이 네. 저기, 제가 매수한 가격 네. 그거 무시하고요. 네. 52만 원까지 내려와도 그냥 네. 들고 가면 되겠죠? 일단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괜찮은 모습들이에요. 괜찮은 모습들이고 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고 난 이유라면 다시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할 기회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1833님, 웰크론 한택 정답 아닌가요? 땡입니다. 자, 웰크론 한택이 아니고요. 앞에, 자, 이거 황금이라는, 황금. 이게 힌트입니다. 자, 사이오이님, 아직, 입원해서 완쾌되신 게, 퇴원하신 게 아닌가요? 저번에 한번 퇴원하셔서 문자 주시는 줄 알았는데, 문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기다려지네요.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십시오. 자, 예,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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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나? 예, 예. 예, 제 예병군 맞습니다. 예. 예, TV를요,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예,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한? 농심홀딩스요. 예, 농심홀딩스요. 예, 12만 원에 20%거든요. 예. 근데 요즘 얘네들 계속 좀 빠지길래.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예, 예. 5% 가까이 빠졌는데. 예, 예. 이게 근데 지금 상당한 고점대 와 있는데, 예. 지금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고점대 예. 접근하시면 굉장히 불안해 하실 목소리예요.
예. 그죠? 근데 왜 예. 고점대를 따라가셨어요? 추격 매수를. 이 고점대를 매매하시는 분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예.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지금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가 들어가실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막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고 방송에서 자꾸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경우 많은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수반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수반되고 살짝 오를 때는 그때부터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동심홀딩스는 들고는 가세요. 들고는 가시는데 여기까지 조정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107,000원까지요.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근데 이 107,000원 조정 들어오더라도 그냥 들고 가세요. 계속 들고 가라고요? 예,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그걸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7,000원을 깨지 않고 잘 올라오게 되면 수익 구간으로 반드시 전환이 될 겁니다. 길어봤자 2달 이내인데요. 그 2달 이내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일단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올까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그 심기로 이런 그 추격 매수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불안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실 성격이에요. 목소리도 좀 오늘 많이 깜짝 들리시고. 놀라십니다. 예. 진정하세요. 예. 진정하셔도 됩니다. 자, 충분히 107,000원대까지 조정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107,000원 가져가도 될까요? 예, 가져가세요. 107,000원이 깨져갖고 종가상입니다. 107,000원이 깨지면 걱정이 더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꼭 전화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차이나 그레이드 저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비중은 40%인데 4,120원에 샀습니다. 4,120원이요? 예. 그때 좀 올라갈 때 못 팔았더니 자꾸 내려가네요. 올라갈 때 못 팔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4,500원 정도 봤는데, 여기 프로그램 할 때 말씀을 주시길래요. 네. 4,500원 되면 팔려고 그랬더니 4,400원 못 갔더니 돈은 내려가더라고요. 일단 지금 조정을 만약에 많이 받게 되면 예. 한 3,300원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예.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한 3,300원 정도 때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61선 부근이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쯤 올라갔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 즉 박스권역으로 어느 정도는 등락을 좀 반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줬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해줬었어요. 예.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같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럼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3,300원 라인대를 기준점으로 좀 잡아놓고 보시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예. 한 4,100원, 4,000원에서 4,050원에서 한 4,150원 요 정도 올라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 자리 때 올라가는데 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죠. 예. 그리고 밀려 내릴 땐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예.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서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럼 밑에서 좀 다시 사도 되나요?
지금 비중이 40%니까 예.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3,300원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올 때 좀 하도 되나요? 조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종목의 비중이 만약에 매수하시게 되면 아마도 10% 이렇게 매수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예, 한 20%도 좀 할까? 그죠? 그러면 한 종목, 이 종목이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에. 예. A 하는데 딱 느낌이 왔습니다. 예. 예. 얼마에 AP 들어가셨어요? 시스템 8,600원에 예. 20%요. 20%. 제가 왜 딱 알아봤는 거 하면요. 예. 선생님, 연세가 좀 있으시죠? 예, 80입니다.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이게 많이 하락을 하는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예. 남자분들의 성향상, 이래 저점대를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시 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년까지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럼 중간에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지금 그래도 손실이 좀 크신데, 예.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더 키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반등이 좀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8,300원 위로. 예. 손절을 하시더라도, 8,300원 윗부분에서 손절을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예. 선생님 매수대가 8,600원이잖아요. 예. 8,300원에 반 손절을 하시고요. 예. 그럼 조금만 더 쓰시죠. 8,400원에 반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네. 8,600원 이상에서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아드릴게요. 예. 그게 만약 안 되면 8,600원까지가 안 오면, 다시 밀려 내려오면, 마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올해까지는, 지금 큰,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고, 지금 AM/OLED 관련이 자꾸 뒤로 늦춰집니다. 이게 불량률이 아마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매수하셨네요. 24만 5천 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금일 양일간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주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 때는 다행히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중단권역과 상단권역 보시면 되겠죠. 1차적으로 23만 5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25만 원, 즉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22만 원 부근 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겠네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자가 막 왔는데요. 5992님, 황금 2T, 요거 재밌습니다. 예, 황금 2T. 5992님, 황금 아이스티, 예, 요거 재밌네요. 황금 ST, 요거는 별로, 예, 의미도 없고, 예. 하지만 다 땡이라는 거. 자, 정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5664님, 매직 셰프. 이거 뭡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네요. 땡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 8,100원에, 비중이 80%나 되세요. 8870님 남겨주셨네요. 자,
동국제강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최근에 철강 업황들 쪽에서도 이 동국제강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게 비중이 많이 실은 종목이 이게 많이 빠지는데요. 보면 많이 떨어졌다 싶으니까 이제 비중을 많이 실게 되신데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종목 절대 짝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떨어지지?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내가 받쳐야지 하는데, 스님께서 받치신다고 이 종목이 빠질 종목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은 짝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런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중을 자꾸 실으시다 보면, 비중이 이렇게 80%까지 늘어나면 손절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정도, 그리고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손절조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자, 이 동국제강 아무리 봐도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만약 기술적으로 반등한다 할지라도 8,900원대 자리대인데 이게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급락이 나온 데다가 지금 연속성 속도 이론을 띄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여기까지만 일단 반등폭을 볼게요. 8,7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요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8,7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 6,500원을 뚫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욱더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까 6,500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가 6,500원이 깨지는 자리대입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디텍을 매수하셨네요. 8,550원에 35%를 매수하셨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좀 진행했죠.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ED 업황 자체가 나름대로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 보게 되면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약 한 8,1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8,21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아마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내일 정도가 되면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박스 상단권역인 약 한 9,5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만원대 위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림당 7,200원에 비중 40%라고 0476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예림당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의 밀림 현상과 동반돼서 조정을 받는 것이지 동사의 어떤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교과서, 그 다음에 전자칠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전자도서에 대한 부분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당은 추가적으로 즉 장기 성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봉을 살펴보셔도 보이시겠지만, 자, 중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세선상 상방 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가격대를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여가는 즉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 즉 매수 적정 구간까지 또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늘 여기 직선선상에서 보면 늘 이 가격대를 살짝 깨더라도 바로 위에 가격대를 늘 또 줬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지그재그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고, 이게 시세 분출이 나올 시점도 곧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자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들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8,200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쭉
편안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대한주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되겠죠? 이 기업은요, 고급 건축 시장이죠. 소재 시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문 이름으로 하자면 골드 ST입니다. 아까 황금 얘기 드렸죠, 그죠? 황금 얘기도 드렸고, 골드 ST.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전화 다른 게 주셨나요? 아니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가 월요일에 샀어요. 아,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하셨어요? 월요일에 27,942원에. 얼마요? 27,942원에. 27,942원. 100%. 월요일에 샀는데. 100%요? 예. 근데 오늘 네. 이게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배임 횡령 쪽이죠? 예. 네. 우선 2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전고점 자리 때 약간의 수익 중에다가 일단 거래가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우선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98억 규모의 배임 혐의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를 포함해서 5명이 좀 기소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부분들은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98억 규모를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크게 차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로 진행이 되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과거에 좀 얘기가 있었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남아 있었죠. 그렇죠. 그죠? 예.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 확인 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네. 대부분 그런 주가들의 흐름들은 그 회복을 씻는 과정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아마 거래가 좀 재개되거나 그러면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제가 부분들이 그 전일 상담 드렸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죠. 예. 제가 분명히 파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 그날도 뭐, 외국인들 기간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예.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게 윤리상으로 좀 어긋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나는 그 전에 얘기가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요번에 최근에 또 수급이 괜찮고 해서 그냥, 이제 뭐 잘 돼가는 걸로 그 사람들이 알고 이제 그렇게 수급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나는 판단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요번에 이제 이게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매매가 된다 이러면 보통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떨어지나요, 이게? 명확한 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뭐 다른 주식이 금액 그거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좀 다행인데요. 예. 그건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어제 전에 분명히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그렇죠. 분이라서 제가 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 거래 정지가 되고 분명히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예. 일단은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저번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분명히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추가 기소 여부도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 섞인 부분인데 아직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좀 기다리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매매, 그럼 바로 재개가 되면은 예. 바로 그냥 뭐 손절을 하고도 팔고 나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렇지는 기다렸다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 거래 재개가 될 쯤에는 이미 거기에 대한 리스크, 즉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떨어진 채로 재개가 될 겁니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요? 예, 많이 떨어진 상태로 재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손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등이 왔을 때 예. 손절을 생각해 보시죠. 보통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렇게 되면요? 명확한 거래 정지 기간은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파악이 되는 대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언제 주실 건데요?
예, 프로그램 마치고 전화를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3위 갈게요. 예, 3위 갖기. 네. 매수가는요? 아, 좀 센데, 평단가 4,070원이요. 4,070원요.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 50%요. 비중 50%. 네, 3위 갖기가 지금 성장성이 뭐가 부과되고 있는지는 알죠, 그죠? 네네, 중국 시장입니다. 네. 그럼 중국 시장이 여기서 멈출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점대 영역은 맞습니다. 3위 각계 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요. 지금은 거의 성장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에서 거품이 같이 끼어 있는 거죠. 그죠?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다시 들 때, 본전 이상이 되면, 그리고 수수료까지 충분히 챙기시고 나오실 정도의, 4,200원대 이상에서 저는 분할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따라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추격 매수고, 이 추격 매수는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면, 결국은 시청자분도 견디지 못하지만, 저희들도 불안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상 흔들 수밖에 없는 구간대에서 들어가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저들이 흔들린다, 내가 심지 굳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 살짝 찍고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저들이 흔들리면 흔들려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흔들거리면 흔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시겠죠? 저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그 판단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4,200원대 이상에서 다시 한번 큰 하락폭에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4,2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토요일 했었죠.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6월 29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양재역 외교센터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양재역에서 1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조금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가 있으면요. 1577-7451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ST가 정답이었네요. 여러분 편안히 쉬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